안녕하세요. 오늘은 3D 프린터 압출 불량. 그러니까 이 노즐로 나오는 필라멘트 노즐로 나오는 양이 부족해서 적층이 제대로 안 되는 현상.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여기 보는 거 압출 기어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압출 기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을 하면서 필라멘트를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압출 기어를 교체하는 영상도 올렸고, 압출 기어는 절대로 닳지 않는다는 영상도 올렸고, 압출 기어는 마모가 된다는 영상도 올렸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압출 기어가 이 필라멘트를 이렇게 밀기는 밀지만 여기 이제 필라멘트를 끼울 때 요 레버를 꼭 눌러요. 누르면은 요 기어하고 요 풀리하고 이게 이렇게 벌어져요. 간격이 벌어져 가지고 요 필라멘트를 넣거나 뺄 수가 있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고, 이것도 황동 기어를 교체할 때도 그렇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꽉 물려 있으면 이게 빼거나 다시 교체할 수 없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요 기어는 요게 돌아감으로써 요게 돌아감으로써 여기 필라멘트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어는 마모될 일이 없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거를 무슨 뭔가를 끌어당기든지 밀든지 뭐가 해야 되는데 그냥 돌기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돌면서 이 로라가 같이 돌아가면서 이 필라멘트를 밀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닳기는 닳겠죠. 물방울이 떨어져서 낙숫물에 바위가 구멍이 뚫어지니까. 그러나 낙숫물에 바위가 구멍이 뚫어지려면은 최소한도 몇백만 년 걸려야 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어도 다르려면은 몇백만 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프린터가 완전히 마르고 닳도록 써가지고 프린터를 완전히 폐기 처분 한 2번, 3번, 10번 할 때까지도 이게 안 닳는다고요. 이게 금속인데 아무리 황동이라도 그냥 돌아가면서 이것만 밀어주는 건데 이게 다를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벌써 몇 번 교체를 했어요. 그러나 요 기어는 다를 일이 없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헤드도 수리하는 영상을 지금 몇 번 촬영만 해놓고 못 올렸는데요. 3D 프린터의 헤드도 수명을 몇 년이나 되냐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한 1000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헤드는 뭐 영원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헤드는 금속이잖아요. 그리고 단단한 이런 일반 물은쇠가 아니고 강한 금속이라고요. 그러니까 헤드가 이 필라멘트 이게 온도도 높지도 않아. 200도에서 240, 50도 요게 흘러나가는데 그 헤드가 닳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3D 프린터의 고장의 원인 중에서 요 황동기어, 압출기와 황동기어하고 헤드가 망가질 확률은 제로다. 그리고 헤드에 있는 헤드목도 망가질 확률은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일단 동영상은 종료를,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걸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그 황동 기어도 갈고 헤드도 갈고 헤드 뭐 다 교체를 했어요. 왜 했느냐? 안 되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오늘도 이제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컴퓨터 자격증도 아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컴퓨터도 수천 대를 조립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항상 난생 처음 겪는 문제에 애를 먹어요. 그렇게 경험이 많아도 항상,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척 보면 해결하는데 항상 처음 겪는 현상.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증상 때문에 애를 먹는데요. 오늘도 그래요. 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동원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보니까 여기 지금 헤드 위에 요게 피팅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나사로 돼 있잖아요. 요 안에가 이렇게 뱀 이빨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면은 뱀 입으로 뭘 집어넣으면은 빠지진 않잖아요. 이빨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요 호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뱀 이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뱀 목구멍 속으로 호스는 쑥 들어가요. 그러나 잡아당기면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어 호스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아주 고압 컴프레셔는
카센터에 있는 그 카드 에어 호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지만 1마력짜리 저하부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이렇게 피팅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거를 꼭 누르면 그 뱀 이빨을 벌려줘요. 그래가지고 잡아당기면 이게 쑥 빠지고 다시 그냥 밀고 요거를 꼭 누르면 안 돼요. 잡아 빼야 돼요. 잡아 빼면 이걸 꽉 물어주는데 글쎄요, 이게 3D 프린터는 에어 호스 같이 고압이 아니라서 그러는지 요런 거 만드는 회사에서 좀 허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조금 허술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허술하게 엉터리로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여기 피팅이 있잖아요. 헤드 속으로 이제 요게 필라멘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를 꾹 집어넣고 요거를 잡아 빼면 이게 꽉 물어져 가지고 안 빠지는 원리인데, 에어 컴프레셔는 이거를 뭐 그러니까 꽉 로스 플라이너로 이걸 꽉 눌러 가지고 이걸 빼요. 그리고 이걸 그냥 쿡 집어넣으면 저절로 툭 튀어나와서 이게 꽉 물어준다고요. 그런데 이 3D 프린터는 이걸 잡아 빼면은 그냥 쑥 빠져서 이게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 피팅 자체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이 테프론 튜브도 잘라내거나 교체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엔더3 이거 중국산 제가 그 직구로 구매한 프린터인데요. 이 프린터는 진짜 우주선이 뭐 얼마나 정밀한지 제가 모르겠지만 우주선보다 더 정밀하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피팅은 글쎄요, 이 엔더3를 만드는 그런 회사 아니면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엉성하게 만든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나 엉성합니다, 이건.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요거 플라스틱을 위로 당기고 요걸 꾹 밀어넣으면 요 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럼 요 속에 뱀 이빨이 있다고요. 그래서 밀어넣고 요걸 꾹 누를 때는 요거를 밀어야, 밀지 않아도 이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안 빠진다고요. 안 빠지니까 요거를 꾹 누르면 뱀 이빨이 벌어져요. 그럼 이게 쑥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누르고 빼는 거리가 한 0.5mm 밖에 안 돼요. 이거를 기계라고 만들었냐고요. 장난감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손톱으로는 잘 안 되니까 니퍼를 가지고 살짝만 잡히면 쑥 빠져서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 요것도 갈고 요것도 갈고 요것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아무리 싸구려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싸요. 싸지만 그래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건 정말 X입니다. 옥스 X. 오늘 아주 제가 이가 박박 갈리고 징글징글하고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이걸 아주 막 뜯었다 맞췄다 뜯었다 맞췄다. 자, 좀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왜 그랬는지. 자, 요게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그냥 노즐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는 과열돼서 이게 테프론 튜브까지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가 박박 갈리고 징글징글하다 하는 것이 노즐이 덜 달궈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노즐 온도를 더 올려야 돼요. 여기 이렇게 됐을 때 노즐이 너무 뜨거우니까 테프론 튜브까지 이렇게 막 망가지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테프론 튜브는 이거 300도 이상이 돼야 놓고요. 어쨌든 요 끝에 가서 보세요. 요 3D 프린터는 260도 이상 온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여기 끄트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깍듯이 잘라내고, 자, 요거를 호스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 여기를 이렇게 벌려줘요. 요거는 원래 밀어 넣어야 돼요. 밀거나 잡아도 상관이 없죠. 요거는 뱀 이빨이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 뱀 입에다가 뱀 목구멍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때 집어넣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빠지진 않죠. 이게 뱀 이빨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로 빼려면 이걸 꼭 밀어 넣어야 돼요. 밀어 넣고 이걸 잡아당기면 뱀 이빨이 벌어져서 테프론 튜브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움직이는 거리가 약 0.5mm고 손으로 원래 해내도 되는데 손으로 해서는 감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감각적으로 저는 손가락도 굵고 손톱이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저는 손톱으로 하는데 손가락도 가늘고 손톱이 얇은 사람들은 손톱으로 하지 못하고 여성분들은 더더욱 안 되고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플라스틱이 약간 위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프론 튜브를 밀어 여기까지 끝까지 쏙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위로 당겨야 돼요. 뭐 지금 당겨 있든 나중에 당겨 있든 지금 당겨 있다면 들어가긴 들어가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걸 빼려면 이걸 꾹 눌러야 돼요. 그러나 3D 프린터 100명이 사용하면 99명은 요거 잘 모를 뿐더러 요걸 다 눌러놓고 사용합니다. 눌러도 그만 빼도 그만해요. 요게 엉터리니까 잘 안 돼요. 에어 컴프레셔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그냥 잡아빼면 이게 뚝 끊어져도 이 막 벤치로 바이스프라에 물고 잡아당기면 쭉 늘어져다 끊어지죠. 그래도 죽어도 안 빠집니다. 이게 이걸 반드시 눌러야 빠집니다. 그리고 이걸 꼭 누르고 빼고 집어넣을 때는 그냥 집어넣으면은 절대로 안 빠져요. 다시 이걸 누르기 전에는. 근데 3D 프린터는 이게 너무나 허술해 가지고 장난감도 못 되는, 이건 완전 옥스입니다. 옥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꼭 밀어넣고 요거를 잡아 당겨야 되는데, 애당초에 잡아 당겨져 있으면 당길 필요가 없죠.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당긴 겁니다. 그러면 이빨이 딱 오므라져 가지고 이게 안 빠져요. 자, 요게 이제 황동 기어를 오늘 안 되니까 갈았죠. 갈았지만 헛일이고 갈아낸 것도 버리지 않고 놔뒀습니다. 이게 다를 일이 없다고 조금 전에도 동영상에 보여드렸죠. 황동 기어는 교체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것도 교체를 할 수는 있어요. 이게 헤드가 잘못돼 가지고 안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압출 불량의 전조 증상이 뭐냐? 예, 3D 프린트에서 디딕 디딕 두둥 두둥 소리가 나면은 그건 빨리 멈춰야 돼요. 이거 기아 닳는 소리예요, 그게. 이 필라멘트가 안 가는데 강제로 밀어주니까 이게 건너서서 디딩 디딩. 그러면 이게 닳죠, 당연히. 그런 경우에 기아를 그런 식으로 오랜 기간 썼을 경우에 24시간 돌리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됐다면 이게 닳죠. 그래서 이 기아는 다를 일이 없지만 헤드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안 나가는 걸 강제로 밀어주니까 3D 프린트에서 크게로도 안 납니다. 작게 납니다. 디딩 디딩 두둑 두둑 따당 따당 이렇게 소리가 나면 빨리 멈춰야 돼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압출 불량이 있더라도 프린팅은 돼요. 그러나 압출 불량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방수가 안 돼요. 요게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다 성형이 됐지만 압출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큐라에서 이제 슬라이싱 할 때 슬라이싱 조건에 맞게 이게 설계된 대로 이 압출량이 나와야 되는데 압출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면이 단단하게 안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풀려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물을 넣어봐요. 방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압출 불량이 없으면은 100% 방수가 되고 압출 불량이 있으면 이게 물이 그냥 쭉 빠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해도. 그래서 물을 일단 다 넣어가지고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헤드입니다. 헤드도 이게 이제 그 엔더3, 중국산 엔더3 짓고 가면은 이제 공구가 오기는 와요. 따라오는데, 요 헤드를 몇 번 하면은 그 공구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엔더3에 따라온 공구가 아주 고급 공구하고 거의 동일하게 똑같이 좋은데, 헤드를 뜯는 스패너는 그게 옥스예요, 옥스. 아니, 이거 단단히 물린 거는 풀면은 그 스패너 그냥 그대로 즉시 못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올린 동영상에 뭐 몇 개 보면은 복스가 여러 개 있는 복스 세트가 있어요. 그거 해봐야 한 10,000원에서 20,000원이니까 꼭 그거 사놓으셔야 돼요. 베드 수리하려면 그거 있어야 되고, 요거 헤드, 요거 헤드를 빼내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여기 따라온 스패너는 못 씁니다. 요거 단단히 물린 거 한 번만 풀면은 그 스패너 못 씁니다. 이거는 지금 눈으로 보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원이 들어가면은 이게 다 녹아버린다고요. 그러나 오늘 다 빼가지고 헤드를 이렇게 빼고 헤드목도 요걸 또 풀어야 돼요. 요게 지금 여기 나사 2개 풀고 헤드 뭉치를 떼어낸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일종의 어스선이라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뜯기 전에 그대로 꽂아야지 나중에 이게 히팅이 안 됩니다. 히팅 블럭에 요걸 풀러야서 요게 빼내야 돼요. 안 빼놓고 그냥 작아보면 손이 쏙 끊어지면 이제 몽땅 가려야 돼요. 이게 전선이니까. 자, 요거를 여기다 끼우고 나사는 여기다 끼우는 겁니다. 글쎄요, 아마 박사급 기술자들이 개발한 거니까 요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튼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어스선을 여기다 연결하면 됐지. 요 끝에가 요게 그냥 전선이라고요. 이게 피복이고 요 끝에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 전선을 여기다 나사로 끼워서 이걸 그러니까 꽉 조는 게 아니라 살짝 조아주는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선을 여기다 대고 전선 클립이나 이걸 딱 조이게 했으면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요걸 풀러야 돼요. 이게 오늘 밤에 하나 딱 제대로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출력을 하려더니 안 돼요.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요 나사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조인 거죠. 그제 헤드를 수리하면서. 요게 빠져나가서 요게 단단히 안 좋아지니까
온도를 감지를 못 해가지고 히팅이 여기가 이제 너무 과열이 됐던 뭐 하여튼 열이 안 나던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일단 요거를 요거에 여기다 끼우고 조여야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사를 풀거나 조여야 되고요. 요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자, 요거 지금 헤드 뜯는 영상 여기 안 나왔는데 요거 빼내고 요거 풀고 여기 나사 풀으면 쑥 빠지고요. 요거 조금 전에도 복수로 이걸 풀고 요 헤드목까지 다 빼는데 일단 그 안에 뭐 찌꺼기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여기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요 테프론 튜브 끄트머리 막 녹은 거나 녹지는 않지만 여하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은 온도가 안 올라가서 그래요. 어쨌든 뜯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노스플라이어로 꼭 물고 토치램프로 달굽니다. 달궈가지고 안에 헤드 청소하는 철사로 몇 번 후벼주면 깨끗해져요. 요 가장자리 상가도 깨끗이 녹고, 요 헤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치램프로 한번 달궈가지고 불이 송고하게 하고 송곳으로 하면 그냥 기가 막힙니다. 송곳으로 몇 번 후벼주면. 그렇게만 하면 이거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을 써도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3D 프린터 헤드는 교체할 일이 없다. 헤드목도 교체할 일이 없다. 요것도 교체할 일이 없다. 요것도 교체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요거는 전선을 해가지고 이거 달궈주는 거니까 언젠가는 고장이 나죠. 3D 프린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도 있고, 그 안에 하면은 요걸만 교체하든지, 글쎄요, 저는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렵다 느끼시는 분은 이거 몽땅 해봐도 14,000원, 15,000원이니까 요거 교체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프린터도 여러 대 있고 이거 맨날 교체할 수 없으니까 이걸 다 수리를 해서 쓰는 겁니다. 오늘도 이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죽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오전 내내 이걸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ABS가 아니고 PLA라고요. PLA. 이 필라멘트가 200도, 180도에서 200도에 녹는 거예요. 근데 210도, 220도, 230도, 240도, 250도, 255도. 아까 그게 240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60도까지 올린 거예요. 이게 지금 패널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패널이 정확하게 온도가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260도까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온도로 올린 게 최대. 더 이상 못 올려요. 이게 최고 온도예요. 260도가.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여기 이제 압출 기어, 교체 헤드목, 교체는 아니죠. 저는 전부 이렇게 정비를 한 거죠. 뜯어가지고 오전 내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했어. 안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이제 압출을 이게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자, 여기도 이상이 없어요. 헤드도 이상이 없어요. 헤드목 이상이 없어요. 여기 헤드프론 튜브 이상 없어요. 피팅 이상 없어요. 모든 게 이상이 없는데 여기가 거미줄 같이 나와요. 쭉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가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노즐이 덜 달궈져 가지고 이게 안 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거 이제 필라멘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쓰던 필라멘트는 180도, 200도에서도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온 거는 200도, 220도, 230도에서도 안 돼가지고 240도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필라멘트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내 헤드를 몇 번을 뜯어가지고 분해를 하다가 가만히 모든 게 정상인데 압출 불량이 나오니까 이게 노즐에서 제대로 안 녹으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올린 거예요. 온도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려도 소용없고요. 큐라에서 설정을 그렇게 해야죠. 260도로 해놓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이가 박박 갈리죠. 이거 온도만 처음에 올려놓고 했으면 되는데, 그래 필라멘트를 바꾸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라멘트 제조사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겠죠. 이게 PLA 필라멘트가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원료로 만들어 가지고 식물성 원료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원료인 대신에 좀 약해요. 열에도 약하고 이게 출력물도 약하고, 그래서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260도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80도에서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프린터 그 손들이닷컴의 피코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값이 180도라고요. 180도에서도 잘 돼요. 이게 녹아가지고.
근데 지금 260도 최고 안도로 올리니까 되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미칠 노릇이죠. 3D 프린터를 아무리 잘 알면 뭐래요. 제가 컴퓨터를 몇천 대를 조립을 했으면 뭐하냐고요. 항상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증상 때문에 애를 먹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PLA 원료를 260대에 놓고 쓴다는 거는 이건 뭐 지구상에서 나밖에 없을 겁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올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도로 올리면 되는 걸 그렇게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PLA 필라멘트를 240도도 엄청나게 높이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드 뜯고 헤드목 뜯고 이거 히팅 블록 뜯고 여기 저 압출 기어 갈고 뭐 탈 거 다 해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온도를 올렸더니 이게 되더라. 이게 하나의 경험담이지만 한마디로 이가 박박 깔리고 징글징글하고 몸서리가 쳐지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3D 프린터의 압출 불량의 전조 증상. 벌써 3D 프린터에서 띠딩 뜨그닥 뜨그닥 소리가 나면은 요 기어가 건너뛰는 소리거든요. 안 나가. 기어가 회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돌아가면은 이걸 1000년을 써도 기어가 다를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압출 불량이 생겨가지고서 못 밀어주면 띠딩 소리가 나요, 여기서. 그러면 빨리 멈춰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대로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3D 프린터는 100%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픈형 프린터를 해야 돼요. 3D 프린터는 이게 뭐 챔버 말고 이렇게 껍데기가 있는 프린터들 가격은 뭐 그냥 이거에 10배 뭐 20배 비싼 프린터들 그거 옥스입니다. 옥스 무조건 안 돼요. 그거. 저는 프린터는 그렇게 케이스 있는 것도 무조건 다 막 망치로 때려 부셔서라도 다 깨버려요. 케이스가 있으면 안 돼요. 속에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없어야 수리도 마음대로 하고 뭐가 잘못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케이스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그러니까 그거에 이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한 950만 원은 그 케이스 값. 한 50만 원 주고 이거 사면 되지 뭐하러 그 1000만 원짜리를 사냐고요. 그러니까 오픈형 그런 프린터를 만일에 가지고 있으면은 연구를 해가지고 케이스를 때려 부셔서 깨트려 버리고 이렇게 몸통만 이 뼈대만 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걸 다 볼 수 있고 직접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